네, 월요일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알고리즘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이제 4월이 끝나고 5월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은 과연 어떤 섹터가 주도를 잡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꺼지지 않는 불씨 조선입니다. 조선주 실적 잘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 진행 중입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 61만 원 상향이 계속 올라가요. 네, 지금 네. 40만 원, 30만 원 후반대인데 목표 주가를 정말 시원하게 올렸고 그만큼 조선주는 모멘텀이 탄탄하다라는 의미겠죠. 실적 쏘아 올린 이후로 네. 조금 더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특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계속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다음으로. 왜 그러냐면 미국 쪽에서 이제 장관도 와서 네. 조선소 본다라고 얘기하고 뭐 군함이랑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군함이랑 MRO만 미국에서 연에 거의 한 50조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만 가지고 와도 어마어마한 업사이드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 상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솔직한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적은 오케이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많이 어느 정도를 땡겨왔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 뭐 군함 얘기나 이런 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긍정의 회로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제가 요즘에 사실은 조선 섹터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계속 올라가는데 더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했던 답이 딱 하나입니다. 네. 그냥 ETF로 사세요. 네, 조선 ETF. 네, 대형주랑 네. 그다음에 기자재 다 묶여있는 ETF를 사시면 적금 넣는 것보다는 2년짜리 적금 넣고 대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잠깐 쉬어갈 구간이 5월달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주도 섹터가 아니라 네. 조금 쉬어가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이제 방안 딱 나오고 나면 이제 사실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재료 소멸. 네, 그러면 이제 재료 소멸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봐서 사실은 5월의 주도주는 저는 조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네. 그 방한 해군 장관이 방한한다고 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재료 소멸로 조금 조정 나올 수 있고 알래스카 LNG 쪽은 대만하고도 지금 뭐 협력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재료 소멸로 보세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은 5월 달에 또 미국에서 통상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제주도 한번 오잖아요. 네. 저희 딱 그 연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관련 뉴스들이 엄청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본이랑 미국이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선수를 쳤잖아요.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부터가 사실은 조금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또는 이제 일본이 지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네. 대만이랑 한국이랑 같이 하자. 너네 우리 다 같은 입장이다. 뭐 이렇게 조금 숟가락을 얻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사실은 계속 얘기는 나올 거는 같은데 저는 본토 쪽 LNG 프로젝트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래스카 쪽은 사실은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경제적인 측면, 경제성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6월 달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이거를 확정짓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이후로 이게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 철강 관련주, 강관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동양철강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3주 가까이 계속 우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는 대부분의 기대감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이런 얘기들이 확정이 돼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5월에는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주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방사는 어때요? 오늘 하나시스템도 신고가고요.
일단 LIG 넥스원도 신고가 직전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던 게 네. LIG 넥스원이고 한화여로도 5일선 잘 버텨주고 있고 일단 그 차트,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되게 매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다만 앞으로 뭐 이슈나 뭐 수급도 같이 살아 있어야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선보다는 방산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유인즉슨 방산은 조금 더 올랐다가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는 조금 잠깐 쉬고 있고요. 네.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군함 관련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조선 쪽의 주가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서 국방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무인입니다. 무인. 그러니까 사람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군함 관련된 것들도 어찌됐건 많이 이슈가 되기는 하겠지만 무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 무기 체계가 탑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딱 무인 함정과 관련해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큰 수혜를 볼 것 같아서 차라리 방산 쪽이 조금 재료가 훨씬 더 많이 살아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젤렌스키랑 주말간에 또 트럼프랑 뭐 좋은 얘기 오갔다라고 얘기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휴전 얘기 나오면 사실은 뭐 주가가 조금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쉽게 응할까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쉽게 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협상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조금 더 푸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장 해결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부분 미국이 협상 카드로 또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방위비 분담 금액이 사실은 기존보다는 다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굉장히 부담은 되겠지만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결론은 자기 국방?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방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무인 관련된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사실은 5월, 6월은 차라리 조선보다는 방산이 낫지 네, 않을까. 조선도 그렇고 네. 방산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오히려 조선보다는 방산 쪽을 좀 더 네. 탄력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시는 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주도 섹터가 될 곳 여기일까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정책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이 미국발 정치적 이슈, 관세 이슈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미국이. 그게 최대 3,400%고요. 네. 그러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가져가지 않을까. 하나솔루션도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그 생산 기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지금 벌써 바닥에서 2배나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주가가. 네. 5월 달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5월에 태양광은 사실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탄력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하고요. 왜냐면 최근에 저번 주까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동남아 지역에 관세 부과한다, 고일 관세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심지어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쉬었어요. 실리콘 웨이퍼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많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동남아를 우회해서 미국의 태양광 관련 제품들을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수입하는 거 전체 비율로 보자면 7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일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니까 한국이 여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 솔라 허브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물량의 80% 정도는 여기서 자체 생산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거 관세 부과 안 할 거니까 완전히 다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오르면 손바뀜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사실은 좀 너무 빨리 올라서 5월 저희 딱 쉬는 주간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살짝 쉴 것 같고요. 네. 좀 쉬었다가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다시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그러면, 본다라고 네. 하면 5월, 6월은 괜찮다. 네. 그 첫째 주, 둘째 주 쉴 때 모아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주, 둘째 주 저희 쉴 때 딱 5월 첫째 주 다 쉽니다. 빨간 날이 1일 날 대체 있고요. 토, 일, 그다음 월, 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수목금 쭉 빠질 거 아니에요. 요때는 조금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1일 근로자의 날. 예, 근로자의 날 또 예. 쉬고. 예, 그럼 금요일 날 하루 장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차익 실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긴 연휴 끝내고 나서도 조금 차익 실현 나올 것 같으니까 아.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연휴 일단 피해서 네. 좀 연휴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태양광 5월에 조금 더 갈 수 있다 네. 언급 주셨고요. 자, 그릴 수소 에너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 탄소 배출권 줄이려고 그 네. 목표치를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이 공약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신재생 안에서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하지만 또 수소도 있잖아요. 네. 수소가 또 최근 퓨얼셀 붙은 종목들이 잘 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단기다? 또 너무 많이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 하면은 코로나 때 너나 나나 수소 관련 테마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우리 투자할 거다라고만 하면 그때 난리가 났었던 네.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네,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별의별 게 많았습니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네, 근데 이제 그때 결론적으로 주가들이 다 나중에는 못 갔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경제성. 네,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게 경제성이 받침이 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 초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6월 달에 당선이 됐다라고 치더라도 정권 초기에 이것들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찌됐건 관세에 대한 것들 본인이 다 마무리 져야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네.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수소 쪽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그럼 앞서서 언급드렸던 태양광이나 수소 말고 조금 더 실체가 있는 쪽이 원전이거든요. 네. 이쪽은 이제 체코 원전 거의 협상 직전까지 다 갔고 계약 네네. 체결 직전까지 갔고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네. 한수원이 될 걸로 지금 유력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나올까 궁금하고 아니면 제로 소멸일까도 궁금한데 원전은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사업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체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그 원전에서 가장 큰 거는 딱 두 개라고 봤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상대 나라에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 니네 나라에서 보증해줘. 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탈원전 기조를 하고 있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달라? 절대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저는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뭐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뭐 누가 되더라도 원전 쪽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걸 만한 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랑의 소송 문제였는데 거의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은 같이 하자, 나머지는 니네 알아서 해도 된다. 근데 최근에 중동 쪽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SMR 관련 뉴스도 미국 쪽 뉴스 보시면요 주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아마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MS도 그렇고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것들은 기대감 여전히 또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바로 이어서 짚어볼게요. 2차 전지고요. 다크호스 2차 전지. 최근에 그 CATL에서 그 네. 나트륨 배터리 공개했잖아요. 그게 우리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입니다. 소재단 강하고요. 또 네.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카본 생산하는 애경 케미칼도 상한가 랠리 펼치고 있고요. 2차 전지 실적 개선, 캐즘 이런 리스크는 아직 좀 있긴 한데요. 여전히 좀 단기발 이슈로 조금씩 트레이딩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하면 최근 들어서 그 대부분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대차장고 아예 안 풀리거든요. 지금 그대로 계속 쌓여 있습니다. 되려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전액 관련된 데이터는 사실은 4월 달에 좋게 나왔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만 주가가 올랐고요. 계속 횡보고요. 그 이후로 대차장고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큰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저가 매력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언제 이게 다시 반등을 할 거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말에도 9% 이상 급등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나오면은 다시 2차 전지 소재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괜찮을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오른 거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율주행이랑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아직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단기로 보고 마지막 저희 반도체 관세 리스크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네. 관세 리스크도 관세 리스크인데 지금 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후 3시에 하이닉스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반도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잠잠합니다. 네. 호실종 나온 데다가 네. 정책 이슈까지 있는데 반도체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뭐 모건 스탠리 또 이번엔 빙산 뭐 네, 그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네, SK 하이닉스를 또 네. 저격을 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반대쪽으로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는 또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HBM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 쪽에서 앞에서 잠깐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고점론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늘려놨었거든요. 네. 집행 금액도 많이 늘려놨었고요. 근데 이걸 조금 딜레이하고 있습니다. 딜레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관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 되면 이거는 조금 사라질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시 캐펙스 투자는 진행이 될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굳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것보다는 반도체는 여전히 기대감이 조금 더 훨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니면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포함시킬까 반도체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미국이 가장 큰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품목 관세에서도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알아봤고 아직은 관세 리스크 영향권에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